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까요? 베어마켓 랠리의 시그널일까요? 참 헷갈리죠? 일단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달러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년물, 10년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간밤에 나타났는데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가가 8%로 급락을 했고 나스닥이 반등을 가까스로 크게 나름대로 보였습니다. 1.75%의 상승이 간밤에 나오면서 나스닥이 독주하는 흐름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베어마켓 랠리란 약세장에서 10%에서 15%의 상승이 일어나는 일시적인 반등 장세를 이야기합니다. KB증권은 지금껏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던 경우는 드물다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온다면 올 여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요. 베어마켓 랠리를 예상하는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단기 과매도 국면,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피해주였던 성장주가 낙폭 과대인 점, 이 세 가지였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 이후에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해졌음을 깨닫게 되면서 골프보다 OTT나 게임 쪽을 더 즐길 것이라는 신박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경기 침체일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있을 것인지 시장에 대한 판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함께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불안한 장세 연출, 신기수 전문가 심리호전 징후, 유세벽 전문가 신냉전 시대의 개막. 불안과 심리호전, 이 두 가지 코멘트가 상충하고 상존하고 있네요. 이 가운데서 불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불안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어제 지수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던 이유가 환율이 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미 선물, 나스닥 선물 지수도 약간 하락세가 있었는데 국내 증시가 너무 잘 가는 느낌이 좀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기, 왜냐면 원래 FM대로 간다면 환율이 오르고 나스닥 선물지수가 빠진다면 국내 지수도 동반 하락세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다 깨지고 올라갈 정도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들어와줬던 점, 이런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많이 깨졌다라고 된 부분, 디커플링 된 부분이 약간 좀 꺼림직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 어떻게 반등하는 모습으로 종가까지 끝나고 오늘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면서 장을 출발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느껴요. 하지만 오늘 막상 장 시작하고 보니까 코스피는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그나마 코스닥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코스닥이 버텨주는 모습세가 나오는 이유가 제가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게 좀 코스닥의 상위 종목으로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는 지속적으로 관심권으로 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번 주에서부터 강조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제 75,000원까지 무난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곧 있으면 7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거의 목표가까지 가는 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이오주는 매력적이다, 지금 시장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모든 경제방송에서 바이오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로도 바이오주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요. 이 바이오가 경기에 둔감하다는 점, 또 원화 약세의 수혜가 될 것인가, 신약 개발 현황들은 어떨까? 밸류에이션은 어떨까? 많은 얘기들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현재 바이오와 2차 전지 주목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 소식이 나왔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배터리 종주국인 일본에서 잇따라 수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일본에서 지금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이스즈에서 나왔습니다. 배터리 공급에 대한 수주 1조 원 규모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한 종목, 나인테크 등등의 종목군들이 또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배터리주의 강한 반등, 우리가 또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어떤 연출된 불안 장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관망을 하던가 아니면 네. 좀 강한 섹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근데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가는 섹터는 발견이 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더 공부하고 전진을 한다면 수익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잦은 매매보다는 약간 집중적인 매매가 더 낫다라고 느껴요. 이렇게 하락 장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네. 자주 매매를 한다면 수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좀 집중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중적인 매매는 어떤 매매일까요? 약간 시총 좀 낮은 종목보다는 시총이 좀 높은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시총 낮은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변동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약간 더 심리적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작용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대박천국 쪽박지용님께서도 능력이 없으면 일정 포지션을 쥐고 가만히 있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일라 치면 때리려고 대기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다 해서 들어갔는데 물려서 하락이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이번 주, 지난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의 또 하락을 보시면서, 방산주의 하락을 보시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연출되고 있는 불안 장세다. 다만 바닥은 재차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감이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락할 때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간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있었고 유가 하락도 역시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도 또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 될 텐데요. 요새벽 전문가만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장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짙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예. 그다음으로 이제 리세션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것이 바닥이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렵고 지금 그리고 환율이 상승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환보유액도 상당히 크게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1350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당국에서도 잡기가 어렵다 이런 견해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의 종결이라던가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뺏겼는데 휴전할까라는 생각들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목표가 돈바스였기 때문에 돈바스를 뺏어서 이제는 휴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CNN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직은 불확실성이 짙다는 관점입니다.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전쟁의 지속,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강한 녀석들의 이번 주부터 합류하고 있는 신기수 전문가님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예, 분명히 불안감이 남아있죠. 지금 장세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남아있는데, 단지 저는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그 환율에서 보면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환율에서, 오늘 같은 날 사실 환율 충격이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유로화가 완전히 한 20년 만에 최저가까지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은 지금 0.9% 상승이고 코스피는 1%도 안 빠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매도 심리가 이제 매도하기도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도 심리가 잦아들었으면 이제는 그다음 스텝은 이제 매수 심리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불안 심리가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그게 매도를 불러오는 건데 이제 매도의 피크는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로화의 20년 만에 최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의 조짐들을 봤을 때 불안감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매도하기에도 지친 투자자들,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도 불안감의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초록볼로 했는데 지금 불안한 장세는 맞습니다. 저도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이 한 얘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느껴요. 그만큼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빠질 때가 있나? 이런 고민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도 왔다라고 느낍니다.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라고 느끼고 무릎 예. 포지션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강조해드렸던. 예. 근데 그만큼 무릎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가격대가 많은 종목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만큼 바닥까지 노리고 반등 예. 나오는 것보다 무릎 때부터 슬슬 매집하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머리, 어깨, 무릎바 아직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3,300, 3,400, 어깨는 2,700, 그리고 무릎은 2,400, 네. 예, 지금 2,300이지만 2,400, 발바닥은 2,200 이렇게 네, 설정해 맞습니다. 주셨는데 예, 아직 무릎이다. 좀 더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뭐 과정은 거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안감의 정점을 통과했다는 측면에서는 신기수 전문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강한 녀석들의 세 가지 코멘트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코멘트 보겠습니다. 심리호전의 징후를 보자. 어디서 그 징후가 보일까요? 일단 큰 흐름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건 여전하죠. 달러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신고가 썼으면은 이제 그대로 1대1 대응을 시킨다면 우리 지수가 좀 신저가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 빠지는데 아침부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은 이 분홍색 선이 분봉이긴 하지만 이게 5일선이에요.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5일선을 지금 중심으로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도세가 강하지 않다는 뜻이고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뭐 외국인들 팔고는 있지만 그게 크게 뭐 강한 엄청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졌다는 저가 심리 같은 것들이 이제는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도의 이제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들이 다들 공유하고 있는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뭐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간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뭐 말씀을 좀 드렸던 바이오라든가 오늘은 뭐 엔터 쪽, 게임 쪽, 뭐 우리가 놀자주 이러죠 보통 그런 쪽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그런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오늘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뭐 시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지속되는 걸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왜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까? 그리고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섹터들이 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졌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 더 내 돈까지 같이 좀 거기다 얻는 그런 형태의 투자들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라면은 이제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닥을 쳤다. 투심이 이제 바닥은 치고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걸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은 요즘에 이제 기대가 섞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뭐 다 반영이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또 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뭐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 듣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는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 때 시장의 어떤 수급 같은 것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이제는 좀 바닥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 뭐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지금은 뭐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또 어떻게 우리가 포트를 담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이오라든가 잘 움직이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잘 움직입니다. 또 엔터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합류를 했어요. 바닥을 좀 잡은 듯한 느낌이 있는 쪽이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라고 부르는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쪽도 아마 낙폭과되고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구간이 오게 되면은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중에서 실적 좋은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트를 구성을 한다면은 그래도 말씀하셨던 이제 저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베어마켓 랠리의 3분기 목표치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2,60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의 수익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깨까지는 못 가네요. 2600선까지를 예상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이번 주에 등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인간 시작점이 좀 돼주세요, 전문가님.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어마켓 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심리 호전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환율이 오늘 장중에 1310원 선 돌파 시도도 있었습니다. 환율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선방하고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대 지수는 0.99%, 코스닥은 지금 상승을 0.8%가량 유지를 하고 있고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더 늘렸네요. 1% 가까운 하락, 0.99%, 2318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네요. 네, 계속 유세벽 전문가, 이정호 전문가 환율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지만 환율 흐름 대비해서 지수는 선방하고 있다고 판단 중이시네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외국인들의 선물과 현물 모두 다 동반 매도세가 지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호재 이런 뉴스들을 듣고 싶어하는 뉴스들을 네.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되게 꺼림직스러운데 그나마 코스닥이 오르는 점 이게 되게 좀 아직도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이게 좀 뭔가 해소가 된다면 시장의 탄력성은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헷갈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시세로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간밤에 나스닥의 상승,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 나스닥과 동조화되면서 바이오와 배터리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배터리, 바이오 동조화되고 있는 움직임, 이 가운데서 엔터주의 상승도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게임과 반도체까지. 반도체는 SK하이닉스 현재 PBR이 0.9배 수준 부근까지 내려서서 1배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업황의 저점에서 0.9배가 저점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증권사에서 주목을 하기도 했는데요. 원화 약세가 또 실적에 보태기가 돼서 뭔가 좀 반도체에서 뭔가 또 터닝 포인트가 나올지 투자자분들은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언제 사야 될지 이게 항상 또 고민이죠. 예, 자, 한 가지 더 좀 질문 소화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산다면 베어마켓 랠리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포트에서 현금을 확보한 측면 말고 그 외의 자금까지 더 투입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 이거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한 거지만 이른바 집 팔아서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조하는 정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만큼 내려도 1,400 가도 1,100이 보여도 그래도 올라설 때는 이제 좀 강력하게 저금리 정책으로 올라설 수 있겠지라는 그 어떤 믿을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비동조화 구간입니다. 정책들을 동조화해서 펼 수 없는 구간인데 과연 지금 내 정말 그 피 같은 돈을 더 보태서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시는지 세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볼게요. 괜찮다고 보시면 초록불.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은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초록불 주실 거고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신기수 전문가가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가 노란불, 이정호 전문가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 네. 네.
네, 요즘 집값도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보다는 지금 약간 그 주식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요즘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 장세가 오고 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좀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이지만 약간 서울권 말고 약간 지방권 같은 경우는 팔고 차라리 주식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주춤할 거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서울권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약간 지방권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좀 하락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주식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1년 뒤에 나올지 2년 뒤에 나올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가 결코 뭐 2, 3년을 보고 본다면 결코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집이 팔고 싶다고 당장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집 한 채 있는데 집을 파는 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략이 되겠죠. 일단 뭐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이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지금 과연 주식을 더 보태서 사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측면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정우 전문가는 지금 정도면 그래도 올해 내에서 좀 사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얹어서 사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빨간불을 주셨어요? 심리가 호전되는 건 맞지만 지금 집 팔아서 할 만한 그런 장세는 좀 불안하죠. 특히 이제 그 베어마켓 장세인데 지금 아무래도 뭐 집 파는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차는 파셔도 될 것 같아요. 차 정도 파시면 괜찮을 것 같고 다 빨지 마시고 조금은 더 늦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뭐 아무리 가격이 자신이 있어도 실제로 이 주식 사가지고 등락을 거듭하게 되면은 이게 참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네. 집 갖고 있는 거는 빠져도 그렇게 크게 뭐 그 걱정이 안 되는데 주식은 희한하게 들고 있으면서 빠지면 또 걱정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추세 돌림이 좀 있은 이후에 아직 바닥도 안 잡았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 좀 힘드니까 추세 돌림 네. 이후에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제 집 하셔야 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 시그널 기다리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은 정말 하루하루 시세가 진짜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정말 많이 줍니다. 주식이 이런 건가라는 걸 요즘 많이 또 깨달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지나면 다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지나면 해탈의 경지도 어느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괴로운 건 매한가지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탈하는 경지는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유세백 전문가님 해탈하셨습니까? 네. 지금 매력적인 구간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고 저 또한 막 들어가고 싶은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박스권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저는 2450포인트 이후가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확실시 됐었을 때 그때가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노란불을 드린 이유는 선별적으로 접근은 가능한 그런 종목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빚내서 사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자산을 현금 확보를 해 두신 분들은 선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노란불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빚내서 주식 사는 것도 정말 대단한 멘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코멘트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 알아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신냉전 시대의 개막입니다. 자,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선반영됐다는 얘기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이 더 큰 악재, 우리가 그동안 봤던 악재가 아닌 새로운 악재가 나온다면 시장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들 어제 또 얘기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조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제 블록화라든지 탈세계화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더 가속화되거나 더 진행된다면 주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어제 확인했었는데 신냉전 시대의 개막,
시장에 큰 부담일까요? 저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이제 전쟁이 종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나토가 군사 동맹이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회원국들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그 4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강 인원 배치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바이든하고 시진핑 그리고 푸틴 뭐 젤렌스키 얘네들이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있는 건가라고 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끝낼 생각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국방비 증가를 시키고 있고 영국에서는 GDP의 2.5%를 증액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키워드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그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컨텐츠 관련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호전됐었을 때 바닥 잡기 게임을 저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지속성이 없다라면 오히려 그런 종목들 물리기 십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접근을 해야 되고 6월달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방산 관련주들 제가 주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들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조정이 왔는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지금 가스관도 지금 닫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방산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8월달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이 보람에 이제 나오고 보람에 이제 전투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화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레드백 수출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폴란드 뭐 아니면은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이 수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이쪽 섹터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실적 관련해서도 저는 굉장히 선방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잠깐 눈에 띄었어요. 근데 아주 큰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동안 낙폭 가대였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전환했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범한 퓨얼셀이라던가 아니면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펀드가 5천억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런 소식 속에서 지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관심은 가지되 지금 현재 시점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아직은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이 좀 다시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고 이제 주식시마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제2의 개화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금 국제유가 하락해서 정유주 빠지고 있고 뭐 이런 그동안 상승해왔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별적인 정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저는 골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말을 안 듣는데 따박따박 가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무리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따박따박 안전 투자를 기본 펀더멘탈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세혁 전문가님께서 인간 따박따박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주식을 좀 더 편안하게 정말 따박따박 한 5%, 뭐 7%, 시장 시기에마다 뭐 10%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것만 잘 찾아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는 장이다.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펼쳐졌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인데요.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방산주까지 투자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나오셨을지가 궁금하네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비하는, 특히 이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토에서 전쟁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가 나왔고,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게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또 전 세계적인 그 뉴스도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이미 러시아와 서방 간의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신냉전 시대의 서막, 신냉전 시대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중립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신냉전 시대의 서막, 신냉전 시대가 주식시장의 악재로 계속 영향 주면서 괴롭힐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중립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신냉전 시대가 언제부터 열렸다고 보시나요? 저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펜스 부통령이 한 연설에서 그 신냉전 시대를 알렸었다라는 그 연설이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 당시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 상황은 사실 악화되고 있죠. 현재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지금 빨간불은 없으세요. 유세혁 전문가님, 이정우 전문가님이 노란불 주셨고요.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신기수 전문가님은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신냉전 시대가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신냉전 시대가 이제 중국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대치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주식시장의 가격이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휴전으로 들어가면서 휴전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제 러시아 측하고 그리고 서방 측하고 상당히 이제 딜을 많이 할 겁니다. 러시아는 좀 폼나게 출구 전략을 써야 되고 서방이나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입장들이 변함이 없는 하에서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서방도 지금 피로감들이 굉장히 쌓이죠. 정치권에서는 지금 지지율 다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전쟁 휴전 안 되면은 잡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분명히 휴전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끝까지 싸우고 싶었지만은 러시아에서 원하기 때문에 휴전 안 한다 또 이런 모양새를 치우고 뭐 이제 만들고 싶겠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런 어떤 움직임만으로도 저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신냉전 뭐 이제 러시아와 뭐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치 관계 이거는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이미 제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제재 지금 하고 있는 제재보다도 훨씬 더 큰 제재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더 많은 어떤 제재들이 겹겹이 더 쌓일 것인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제재도 어느 정도 좀 피크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주식시장에 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렇구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1인자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가 제일 그 강대국이 될 건가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예. 물어보시는 것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1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냉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수수는 휴전으로 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전에서 여러 가지 협상들, 추이들 예상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노란불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약간 저는 이게 잠깐 정치적인 얘기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나토 회의까지 참석했던 모습까지 나왔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우리나라 원래 약간 중국이랑도 미국이랑도 약간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신냉전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어긋난다면 약간 더 큰 타격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분께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뭐 이제 이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출마를 해서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바이든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트럼프는 뭐 주가는 관리하잖아요. 10년 안에 뭐 G1이 바뀌는 건 무리죠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향후 1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기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1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10년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될 거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염병 전쟁이 이렇게 같이 덮칠 줄이야. 세 분 모두 빨간불을 주셨네요. 예, 향후 10년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들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반을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장 상황 때문에 더 지치진 않으시나요? 이 경기 침체 우려와 유가 하락으로 정유주 섹터들 급락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많이 하락했죠.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강한 녀석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한 녀석들에는 수익률 두 자릿수를 달성한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네, 오늘의 티켓 획득 종목 바로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합류하신 지 이틀 만에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신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럼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 올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29,900원, 목표가는 30,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종적으로 24,500원까지 오르면서 17%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네, 그럼 신기수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획득한 종목이죠. 수익률 10.9%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오늘 획득한 종목 올릭스까지 총 2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유세벽 전문가가 토마토 티켓 10장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6장, 윤겸 전문가는 4장으로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 토마토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한 신기수 전문가가 토마토 티켓 2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순위의 역전극이 펼쳐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순위가 이어질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 추천주 동향에서 오늘 또 새로운 배지가 있었네요. 토마토 티켓을 새롭게 또 확보하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티켓을 또 셀프로 수여해 주실 텐데요. 지금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딱 붙여주셨네요. 네, 신기수 전문가가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등장을 하셔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을 놀라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 종목 올릭스까지 연이어서 연타로 원샷 원키를 해주시는 10% 수익률이 곧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릭스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방송에서 우리 방송 말고도 다른 방송에서 다 바이오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가긴 하지만 장이 이렇다 보니까 올릭스를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드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릭스는 이제 제가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빠진 만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이 거의 진바닥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바로 직전 가격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올릭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성장 스토리,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그런 훼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더라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이만큼 반등이 나왔다고 내일 또 장대 양봉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릭스는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23,000원 부근 오면은 매수도 하셔도 되고 내일 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오늘 같은 날 하지 마시고, 저는 늘 음봉 매수 얘기하거든요. 강조분이니까 조정관 기다리셨다가 들어가시면은 무난하게 제 목표가까지 3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 수익률이 17%가 하루 안에 나왔습니다. 강한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자 강조분 전략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 내일 음봉이 나왔을 때 23,000원 부근에서 또 가격적인 매력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네요. 신기수 전문가 2장의 티켓 확보했습니다. 강한 녀석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또 알아볼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이정호 전문가 대원미디어, 신기수 전문가 영원무역, 유세벽 전문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세 종목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정호 전문가님의 대원 미디어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짜 핫했던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릴 정도로 아머드 사우루스 관련해가지고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이제 곧 있으면 내일 시즌 2가 반영이 됩니다. 첫 방영이. 근데 원래 이런 영웅물들은 시즌 1이 되게 재미없어요. 왜냐면 약간 영웅의 탄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액션씬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데 시즌 2부터는 더 재밌어지는 부분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시즌 1편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없었는데 2편, 3편 나올수록 더 점점 CG나 이런 부분이 더 발전되면서 스케일도 커졌던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갖고 온 종목이고, 또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 전망이라고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머드 사우루스의 인지도 재고가 나오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완구 판매나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32%나 전망하는 정도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괜찮다. 근데 주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부분이 이 주식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시즌 1 때 약간 CG나 이런 부분이 약간 악재로 다가오면서 5만 원까지 찍다가 급락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 시즌 2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입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진입가는 지금 현재가인 12,000원, 12,000원 부분이 괜찮고, 손절가는 10,000원 부분,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부분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가 제작하는 아머드 사우루스가 TV 제작물인가요? 네, TV에서 나오죠. SBS에서 방영합니다. 내일부터. 그러네요. 예. 내일부터 SBS에서 방영을 하고요. 11일에 개봉하는 건 뭐죠? 그건 잘못 제가 체크해가지고요. 예. 네, 7월 7일 날 예. 첫 방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되지 않은 대본을 보고 있었네요. 아머드 사우루스 2를 지금 내일부터 SBS에서 오후 5시 50분에 방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웅물이라는 것이 1은 재미가 없고 그래도 2가 더 재밌다는 그런 또 컨텐츠의 어떤 흥행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컨텐츠를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약간 그쵸? 취미생활이 영화나 이런 부분도 좋아하고, 예. 그거에 따라서 약간 주가나 이런 부분도 많이 흘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잘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예측 잘하죠. 제가 범죄도시 2 그때 보고 와서 제가 1,000만 갈 것 같다라고 맞아요. 말씀해드렸는데, 네. 네, 바로 1,000만 갔던 부분도 있고,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유의 있게 보는 편입니다. 콘텐츠를 투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 아머드 사우루스의 2 TV 방영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전체적으로도 뭐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영업이익이 3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CJ 프레시웨이 살펴볼 텐데요. 이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CJ 프레시웨이가 실적 호전주로 꼽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분기도 그럴지 궁금합니다. 유세벽 전문가님, 어떤 네.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가 하향 조정된 것이 아니고 상향 조정이 된 종목이다. 그렇게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 새끼를 다 먹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어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외식 성장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외식 유통업계가 사업 전망이 되게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의 근거를 두어서 저는 이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잠시간 조정을 주기도 했지만 지금이 딱 조정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줄 만큼 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121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즉 121선을 무너뜨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121선
37,500원 라인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 42,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실적 안정적인 기업인 거죠? 네. 예, 성장세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게 식음료 관련해서는 느리다 아니면은 이렇게 방어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음료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캐파를 늘려가고 있고 오히려 더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주 속으로 성장주의 성격도 띄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그 근거로는 지금 해외 이런 수출 관련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이제 급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실적 전망치가 2분기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의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그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 현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7,5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수 전문가의 영업무역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영업무역은 이제 의료 OEM 업체죠. 그 영업무역을 고른 이유는 실적은 2분기까지도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세고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악재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틀림없이 반등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도 해서 또 이제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97%가 잘 나왔으니까 2배가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했죠. 또 그리고 2분기 때도 54% 영업이익 성장 전망이고 올해 전체로 봤을 때도 52% 정도 영업이익이 성장할 걸로 지금 예상되는 종목이고 이 회사가 보통 10배는 가는데 그 PR 배수가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이 5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적으로도 싸다. 접근할 때 리스크가 이제 많이 없는 자리고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회사는 OEM 업체지만은 요즘에 자전거 브랜드를 재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스콧이라는 자전거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확산이 됩니다. 지금 단가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그동안에 스콧이 그 영업무역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브랜드 그런 걸 또 하나 이랬었는데 이제는 또 점점 성장세가 지금 가면서 어쩌면은 점점 이제 효자 하나 이제 사업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미국의 나이키가 굉장히 급락을 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이 빠진 겁니다. 전 세계 글로벌 의류 업체들이 특히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이키 급락 때문에 다 같이 빠졌는데 나이키도 보면은 요즘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쯤 잡아 놓으시면은 이제 실적 구간 좀 누릴 수 있겠다 보이고 매수가는 43,000원이 아니고요. 43,000원일 리가 없죠. 43,300원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예. 그 기다리시면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잡지 마세요. 목표가는 48,000원 잡았고요.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저점보다 살짝 아래 35,000원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무역 원화약세 수혜주죠. 의류 OEM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로 시장에 한 차례 움직이기도 했지만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이 53,000원이고 지금 30% 조정받은 구간이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 4만 원 내외가 영업무역이 3차례 정도 또 저점을 찍었었던 부분 38,000원, 39,000원 이 선에서 저점을 3차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선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3,300원에 매수가를 주셨고요.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하면서 영업무역, 의류 OEM과 또 자전거 브랜드, 전기자전거의 수요 확대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또 공개방송이 있는데요. 유세벽 전문가 공개방송 있으시네요. 네, 오늘 이제 4시에 식음료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식음료 관련 섹터들, 이런 관련 종목들 브리핑을 드릴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음료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인데 인플레이션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또
물가 상승 국면이 좀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경기가 또 호전되는 국면으로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식음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유수명 전문가가 오늘 4시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 오전장 마무리하면서 어떤 소비재 쪽, 콘텐츠 쪽 알아봤습니다. 세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혼조 구간 잘 헤쳐나가세요. 고맙습니다.